주식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어떤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뉴스 제목에는 매출 증가, 영업이익 개선, AI 수요 확대 같은 좋은 말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막상 주가는 기대만큼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기업은 실적이 나빠 보이는데 시장에서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 주식 초보자는 헷갈립니다. 도대체 뭘 봐야 하는 걸까요? 매출을 봐야 할까요? 영업이익을 봐야 할까요? 아니면 회사가 앞으로 계약한 물량까지 봐야 할까요? 오늘 영상은 기업 실적을 분석하는 어려운 회계 강의가 아닙니다. 오늘은 주식 초보자가 특정 기업의 실적 자료를 어디서 찾고 어떤 순서로 보고 어떤 숫자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아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확인할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적 숫자는 블로그나 뉴스 요약이 아니라 공식 자료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매출보다 중요한 것은 본업에서 실제로 남긴 돈, 즉 영업이익입니다. 셋째, 앞으로의 실적을 보려면 계약 공시와 수주잔고를 확인하되 공개되지 않은 계약까지 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보겠습니다. 기업 실적을 볼 때 초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유명한 회사니까 좋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처럼 이름을 아는 기업이면 왠지 안전해 보입니다. 그런데 주식에서는 회사 이름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무엇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그 돈이 작년보다 늘었는지, 많이 팔았는데도 남는 돈이 줄어든 건 아닌지, 그리고 앞으로 이미 계약된 물량이 실제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곳이 다트입니다. 다트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입니다. 국내 상장 기업이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가 올라오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 실적의 원본 창고입니다. 검색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트에 들어갑니다. 회사명을 검색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검색합니다. 그 다음 정기공시에서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를 봅니다. 그 안에서 재무에 관한 사항을 찾습니다. 그리고 연결재무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를 확인합니다. 처음에는 화면이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초보자는 모든 항목을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는 네 가지만 보면 됩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현금흐름. 매출액은 회사가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매출액만 보면 위험합니다. 많이 팔았어도 비용이 더 많이 들면 남는 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킨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루 매출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장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닭값, 기름값, 배달비, 인건비가 너무 올라서 실제로 남는 돈이 줄었다면 어떨까요? 매출은 늘었지만 사장님 통장에 남는 돈은 줄어든 것입니다. 기업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출 다음에 반드시 봐야 하는 숫자가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은 회사가 본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입니다. 삼성전자라면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가전 같은 실제 사업에서 남긴 돈입니다. 투자 수익이나 환율 효과 같은 부수적인 요인보다 본업의 힘을 보는데 더 중요합니다. 주식 초보자는 이 순서만 기억해도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매출이 늘었는지 봅니다. 그 다음 영업이익이 같이 늘었는지 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좋아졌는지 봅니다. 영업이익률은 매출에서 영업이익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는 숫자입니다. 매출 100만 원에 영업이익 10만 원이면 영업이익률은 10%입니다. 매출 100만 원에 영업이익 30만 원이면 영업이익률은 30%입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남기는 힘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제 실제 예시로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공식 실적 발표와 공시 자료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2023년에 연간 매출 약 258.9조 원, 영업이익 약 6.57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로 보면 약 2.5% 수준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았고 메모리 가격 하락에 영향을 크게 받은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매출 약 300.9조 원, 영업이익 약 32.7조 원으로 좋아졌습니다. 2025년에는 매출 약 333.6조 원, 영업이익 약 43.6조 원으로 더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 1분기에는 공식 발표 기준으로 매출 133.9조 원, 영업이익 57.2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를 볼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었다가 아닙니다. 왜 좋아졌는지 봐야 합니다. 자료를 보면 핵심은 반도체, 특히 AI 수요와 메모리 가격 상승입니다.
AI 서버가 늘어나면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커집니다. 그러면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고 고부가 제품 판매가 늘어납니다. 그 결과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률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초보자가 얻어가야 할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좋은 실적은 숫자 하나가 아니라 원인을 봐야 합니다. 매출이 왜 늘었는지, 영업이익이 왜 늘었는지, 그 원인이 한 번짜리인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지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기업 실적은 그냥 매출만 보는 게 아니구나 라는 감이 조금 잡히셨다면 앞으로 돈테크TV에서 이런 방식으로 숫자와 시장을 차근차근 같이 풀어가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돈테크TV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제 과거 실적을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 자료입니다. 실적은 과거의 성적표입니다. 이미 지난 분기, 지난 해에 얼마를 벌었는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주가는 과거만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벌 수 있는지도 봅니다. 그래서 계약 공시와 수주 잔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자료를 찾을 때는 카인디를 봅니다. 카인디는 한국거래소 공시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을 검색합니다. 이 공시는 회사가 큰 판매 계약이나 공급 계약을 체결했을 때 나오는 자료입니다. 계약 공시를 보면 보통 이런 항목이 나옵니다. 계약 금액, 계약 상대방, 계약 기간, 최근 매출액 대비 비율, 판매 또는 공급 지역, 계약 조건. 초보자는 여기서 계약 금액만 보면 안 됩니다. 계약 금액이 1조 원이라고 해서 그 1조 원이 바로 올해 매출로 다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기간이 3년이면 3년에 걸쳐 나눠서 매출로 잡힐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비공개일 수도 있습니다. 정정 공시로 계약 기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해지 공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공시는 반드시 처음 공시만 보지 말고 정정 공시와 해지 공시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계약이 체결됐다는 뉴스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계약이 실제로 언제 매출이 되는지, 수익성이 좋은 계약인지, 나중에 변경되지는 않았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예시로 보면 삼성전자는 규모가 워낙 크고 사업 구조가 복잡해서 개별 공급 계약이 모두 자세히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특정 고객사와의 반도체 공급 계약, 스마트폰 부품 계약, 디스플레이 공급 계약이 시장에서 이야기되더라도 공식 공시로 세부 금액과 조건이 다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게 계약이 얼마다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확인 가능한 자료만 써야 합니다. 확인된 자료 기준으로는 2025년 말 기준 약 2.94조 원 수준의 미인식 매출 성격 자료가 확인됩니다. 다만 이 숫자를 삼성전자의 모든 미래 계약 총액으로 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처럼 소비자 제품과 반도체를 모두 하는 대기업은 개별 계약이 공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공시 기준에 못 미치는 계약이나 비공개 조건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는 이렇게 구분해야 합니다. 공식 공시에 나온 계약은 사실 자료입니다. 회사 IR에 나온 수주잔고나 미인식 매출은 참고할 수 있는 공식 자료입니다. 언론 보도나 증권사 리포트는 해석 자료입니다. 커뮤니티나 루머는 투자 판단의 근거로 쓰면 위험합니다. 자료 수집 루트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국내 기업 실적은 다트에서 봅니다. 계약 공시는 카인디에서 봅니다. 회사 설명과 사업부별 해석은 회사 IR 자료에서 봅니다.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모으려는 오픈.API를 사용합니다. 미국 상장사는 SEC EDGAR에서 10K, 10Q, 8K를 봅니다. 삼성전자처럼 해외 공시도 있는 기업은 SEC의 20F나 6K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볼 때는 우선 다트와 삼성전자 IR 자료가 기본입니다. 이제 초보자가 실제로 기업 하나를 분석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본다면 첫 번째로 다트에서 최근 분기보고서를 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 최근 3년 사업보고서를 봅니다. 한 분기만 좋아진 것인지 몇 년 동안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지 봅니다. 세 번째로 영업이익률을 계산합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률이 떨어졌다면 비용 부담이 커졌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회사 IR 자료를 봅니다. 왜 좋아졌는지, 어떤 사업부가 이익을 냈는지, 회사가 다음 분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로 카인디에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정정 공시, 해지 공시를 검색합니다. 여섯 번째로 계약 상대방이 공개되어 있다면
고객사 쪽 공시도 확인합니다. 이렇게 보면 헤드라인만 보는 것보다 훨씬 안전해집니다. 여기서 초보자가 자주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출이 늘면 무조건 좋은 기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매출 증가는 좋은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매출을 늘리기 위해 가격을 깎았거나 비용을 더 많이 썼다면 영업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은 같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업이익이 좋아지면 무조건 주가도 오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적이 좋아도 시장이 이미 그 기대를 주가에 반영했다면 주가는 조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적이 아직 나빠도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을 시장이 먼저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실적과 좋은 투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계약 뉴스가 나오면 바로 미래 매출이 확정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계약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계약 금액, 기간, 정정 여부, 해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 몇 년에 걸쳐 매출로 잡히는지도 봐야 합니다. 특히 공시가 아닌 보도나 루머라면 확정이 아니라 추정으로 봐야 합니다. 실전에서는 5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 이 숫자가 공식 자료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합니다. 뉴스 기사만 보지 말고 카인디, 회사 IR을 봐야 합니다. 둘째, 매출과 영업이익을 같이 봅니다. 많이 팔았는지보다 팔고 나서 남겼는지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셋째, 영업이익률의 방향을 봅니다. 같은 매출 증가라도 이익률이 올라가는 성장은 더 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넷째, 계약 자료는 계약 금액보다 계약 기간과 정정 공시를 같이 봅니다. 계약이 언제 매출로 잡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좋은 뉴스와 좋은 투자를 구분합니다. AI 수요 확대, 반도체 호황, 대형 계약 같은 말은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이미 주가에 반영됐는지 실제 이익으로 연결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업 실적은 숫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어디서 나왔고 왜 변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매출은 회사의 규모를 보여줍니다. 영업이익은 본업의 힘을 보여줍니다. 영업이익률은 남기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계약 공시는 앞으로의 매출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공개된 계약과 확인되지 않은 기대감을 구분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유명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매출이 어떻게 변했고 영업이익이 왜 좋아졌고 어느 사업부가 실적을 끌어올렸고 앞으로의 계약과 수주 자료가 어디까지 확인되는지 봐야 합니다. 주식 초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예측이 아닙니다.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언제나 좋은 주식은 아닙니다. 좋은 뉴스라고 해서 바로 좋은 투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숫자는 정답지가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도구입니다. 이 매출은 왜 늘었을까? 이 영업이익은 반복될 수 있을까? 이 계약은 실제 매출로 언제 잡힐까? 이 기대는 이미 주가에 반영된 것은 아닐까? 이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면 실적 발표를 볼 때 훨씬 덜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헷갈렸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특정 기업의 실적표를 실제로 같이 보면서 하나씩 해석하는 영상이 필요하다면 어떤 기업을 예시로 보고 싶은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돈테크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